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 부과를 선언한 가운데 중국은 10 플러스 10% 관세에 이어서 34%의 추가 관세를 물게 됐죠. 모두 합쳐서 54%를 적용받게 된 겁니다. 중국은 단호한 반격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는 34%입니다. 앞서 2월과 3월에 각각 10%씩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상품에 이미 20%의 보편 관세가 부과된 상태인데요. 상호 관세까지 매겨지며 총 관세율이 무려 54%로 높아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대중국 60% 관세에 거의 근접한 모양새입니다. 당장 환율이 먼저 반영했습니다. 역의 달러, 위안화 환율은 7.333 위안으로 전일 7.280 위안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고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상무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히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국제 무역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년간 다자 무역을 통해 도출된 이익의 균형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당사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괴롭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SNS인 뉴턴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도 관세를 부과하면서 경제적 독립을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해방의 날이 아니라 쇠퇴의 시작으로 10년 동안 미국민이 6조 달러를 추가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미국 내 반응을 담았습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즈는 전문가들의 말을 이용해서 평균 25%의 상호 관세는 미국 소비자 비용을 최고 $10,000까지 상승시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만큼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되는데요. 앞서 미국에 두 차례 걸쳐 이 보편 관세 보복 대응에 나섰는데 이 수위를 더 높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 일본 등과 공동 보조를 취하고 인도에서도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하겠다며 무역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점 어두워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보 문제까지 겹치면서 해법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요? 네, 당초 미중 정상회담이 이르면 이번 달, 늦으면 이른바 생일회담으로 6월에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죠. 그런데 관세 전쟁에 이어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홍콩, 티베트 문제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간 진행된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은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첫 인도 태평양 순방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순방 기간 필리핀에 미국 전투기 F-16을 판매하기로 했고 남중국해의 군사 배치를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중국과 홍콩 고위 당국자 6명을 홍콩 민주화운동 탄압에 관여했다며 신규 제재 대상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미국 언론인과 관리들의 티베트 방문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중국 관리 다수를 제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죠. 파나마 항구 운항 문제 역시 양국 관계를 어둡게 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일에 예정됐던 홍콩계 기업 CK 허치슨 홀딩스의 파나마 항만 운영권 매각 계획이 중국 당국의 개입으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시진핑 주석이 두 달간 트럼프의 공격적인 외교를 지켜보면서 만남의 회의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달에는 베트남 등 동남아 3국을 순방하고 다음 달에는 러시아 전승절 참석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후순위로 밀리는 양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